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뉴스 기사에 상위에 올라 있었던 댓글이 폭발했었던 글이 하나 있었죠. 비싼 브랜드가 아닌 아파트를 산다고 하니 남자친구란 사람이 비난을 했었다는.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대략 이런 내용 맞는 거죠? 저는 그 기사를 눈으로 주르륵 훑으면서 몇 년 전 제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도 글을 써볼 걸 그랬네요. 저 또한 아파트 브랜드에 관련된 일이긴 했었거든요. 우선 저는 지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하지만 좋은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내년쯤엔 결혼을 하기 위한 단계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격이 급했던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긴 한데 과거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 지금 남자친구의 반응을 살펴보는 중이에요. 절대로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진 않을 겁니다. 물론 제가 말을 꺼내지 않아도 먼저 말을 꺼낼 거라는 믿음은 확실하게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있기는 해요. 그럼 지나간 과거의 그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부모님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한 남자를 만났고 그는 매우 수줍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리드하는 것을 좋아하고 막 나서서 이것저것 해대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그 남자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능동적인 사람인 반면 남자는 수동적인 사람이긴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성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격지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긴 했어요. 제 잘난 맛에 사는 여자였었는데 제대로 납작하게 코가 눌린 일이긴 했었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가 되면서 어느 정도 연애를 했으면 나이도 좀 찼고 그럼 슬슬 결혼 이야기를 좀 해줘야 하는데 남자는 아무 말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급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우리는 결혼을 언제 하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오히려 제게 되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남자가 생각하기에 저는 남자와 결혼 따위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고 하대요. 아, 그럼 내가 왜 너를 만나고 있겠느냐. 30 넘으면 남자 여자 만나는 거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남아 돌아 20대처럼 시간 허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너를 내 남자친구로 두었겠느냐 했더니 몰랐답니다. 본인 자신이 제게 어울리는 짝인지 감히 저란 사람과 결혼이란 것을 논해도 되는 것인지 저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인지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 사람이었기에 감히 그런 생각을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나는 자기가 나랑 결혼을 생각하는 줄 몰랐어. 미안해. 나도 자기랑 너무 결혼하고 싶지. 그런데 감히 나란 놈이 내가 자기와 결혼을 한다고? 우리가 부부가 될 수 있다고?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걸로 나는 만족해야 하는 거라 생각했었거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시간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랑 즐기려고 만난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야, 우리 나이를 생각해야지. 우리 그렇게 어리지 않아. 지금 이 나이에 남자 여자 만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다는 거 아닌가? 내 친구들이 항상 그랬거든.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자기랑 결혼하면 다들 손에 장을 지질 거라고. 알잖아. 내가 자기한테 한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나는 말을 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나는 너무 감사할 일이지. 당연히 나는 예스고 100%, 1000% 자기랑 결혼하고 싶지. 남자의 주변에서 그랬답니다. 절대로 저와 결혼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랑까진 아니지만 조금 하자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능력의 유무를 따지며 그 값어치를 매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하잖아요. 저는 남자보다 아마 당시의 벌이가 3배 이상 차이 났을 거예요. 수입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가름할 순 없지만
그래도 수입이란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 정도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잣대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직으로 저는 한 달에 그 나이에 좀 많은 돈을 벌었었고, 당시 남자는 중소기업에 다녔고, 그냥 딱 중소기업에서 주는 그 정도의 벌이만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 여자가 미쳤다고 돈도 못 버는 너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겠느냐 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제게 입을 꾹 다물었었고요. 거기까진 좋다 이겁니다. 우선 내가 먼저 말했고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고 돈 조금 못 버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말 잘 들어주고 수동적인 사람이고 수동이라 하면 어쩌면 순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남자가 딱 제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했던 거였고요. 남자의 마음 알았기에 고마움도 느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남 모르게 고민을 했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는 순서를 밟아가기 시작했죠. 우선 저희는 제 부모님에게 남자를 인사시키기 전에 남자의 부모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었죠.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제게 인사를 오라는 날짜를 확인시켜 주었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황당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확인받았는데 그날 오전, 그러니까 약속 시간 5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저는 오늘 약속이 취소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 부모님의 단순한 변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나중에 남자의 구질한 변명 속에서 듣게 된 것인데 아이고 저를 떠본 거였더라고요. 그의 부모님이 말이죠. 제가 약속 당일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남자의 부모님이 궁금해 하셨답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그랬다라는 말을 하는데 확 한 대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배운 사람이 폭력은 안 되는 거겠죠. 꾹 참았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면 그냥 그때 머리채라도 잡을 걸 라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황당했죠. 아니 자기네 집에 인사 오라고 해서 아침부터 꽃단장하고 선물도 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취소를 했다뇨. 그리고 그 취소 사유가 뭔 줄 아십니까? 황당해서 정말. 남자는 저희 집을 찾아왔고 그리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주눅이 들어서 말을 하더군요. 취소 사유에 대해서 말이죠.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취소를 하신 이유는 말이야. 이건 다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뭐? 뭐가 너를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는 게 너를 위하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 자기 이야기만을 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대답을 해드렸더니 야 잠깐 이건 안 되지. 그냥 잠시만 시간을 갖자. 취소한다고 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부모님에 대해 뭘 물어보셨고 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왜 안 된다고 시간을 갖자라고 한 건데? 그냥 속 시원하게 말을 하라고 좀. 남자 이야기는 이랬어요. 가장 먼저 남자의 부모님이 물어본 건 저희 부모님이 어디 사시는지 였답니다. 저는 대학 이후 독립을 해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북부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아파트 말이죠. 남자는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남자의 부모님이 생각했을 땐 저희 부모님이 너무 초라하게 살고 있다 생각을 하신 듯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돈을 잘 버는 것이지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수입이 좋으신 그런 부모님들은 아니셨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당신들이 사는 것이 그러하니 딸이 돈을 좀 잘 번다고 해서 뭔가를 바라는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소하고 자신들의 능력 밖의 것들을 탐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랍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고 그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어져 온 것이었는데 그저 저희 부모님은 제게 뭔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분들일 뿐입니다. 당신들께서 읽어놓은 것들을 누리며 원래 살았던 방식으로 사시는 그런 소박한 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아파트에 사냐고, 여자친구가 돈을 잘 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곳에 사는 것이며, 나중에 결혼을 해도 자신의 집 돌보느라 남자도 그리고 남자의 부모도 좀 부족하게 마음 쓰는 것 아니냐고 그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게 확신을 받고 싶어 한답니다. 확실하게 이 집안의 사람이 되는 건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자의 집에 충실한 게 아니라 낡은 아파트 사시는 부모님 생각하고 도와주느라 저도 고생하고 남자도 덩달아 고생시키는 것 아니냐고, 노후 준비되지 않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짐이 되는 줄 아냐고, 지금 저의 능력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여자의 부모 능력도 봐야 하는 건데 남자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의 능력만 놓고 보자면 남자의 집이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간다라는 것이었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결혼하고 나서 친정의 돈 안 빼돌리는 것이냐, 너는 시댁의 한 일원이 된 것이냐 라는 것을 묻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 한다라는 건데, 그걸 확인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들고 온 것이 오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취소 대신에 곧 있으면 명절이니 그때 인사를 오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에 인사를 오라고 하시네. 그렇게만 하면 묻고 따지지도 않겠다고. 우리 집에 발 들이는 순간 며느리로 인정을 할 것이고 부모님 이야기는 묻지도 의심도 않겠다고.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 자기야,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 우리 부모님이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 자기만 보면 너무 좋은데 혹시나 자기 부모님이 자기나 내 발목을 잡을까봐. 연세 드시고 이게 결혼이니까 현실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가 아닌 낡은 아파트에 사는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걱정이 돼서 나보고 그걸 확인시켜 달라는 것이고, 그걸 확인시켜 주는 방법은 다른 것도 아닌 명절에, 많은 식구들이 모이는 그런 명절에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인 너네 집에 오라는 거네? 그거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자신도 어이없는 거라는 건 알지만 자신의 부모님을 좀 이해해 달라고 그냥 잠시, 아주 잠깐 들러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남자는 저뿐만 아니라 남자의 부모에게도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런 말을 제게 옮기다니, 차라리 좀 좋게 거짓말이라도 하지. 저렇게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말을 하다니. 저걸 이해할 수 있는 여자가 어디 있으며 설령 이해를 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도 저런 사람을 잘 알면서 제가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을까요? 참 바보도 이런 똥바보가 없더라고요.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은 남자가 아닌 남자의 부모님이었기에 저는 전화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확신을 줘라 했으니 확실하게 명확하게 확신을 드리겠다고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수 있는 걸 왜 명절까지 기다리냐고 얼른 전화를 넣으라고 했죠. 그리고 연결된 남자의 어머니. 인사를 하고 난 뒤 남자가 제게 이야기했던 오늘의 약속을 취소한 사유에 대해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다시 들어야 했고, 그리고 남자의 어머니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냐고요? 명절에 올 수 있냐고요? 그리고 저는 답변을 했죠. 저희 부모님의 경제력을 논하신다 하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멋들어지게 좋은 아파트에 사셨어야 했는데, 누구나 알만한 부자 동네에 사셨어야 했는데 소박하게 자신들이 읽어놓은 것만 누리시는 분들이기에 그렇게 사시네요. 그리고 확신을 달라 하셨으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부모님 때의 경제력을 따지자면 저희 부모님이 패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대전 저예요.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 다 끝내놓으신 분들이고
자식에게 부담 줄 만큼 어리석고 욕심 많은 분들도 아니고 만일 그럴 참이었다면 벌써 그렇게 하셨겠죠? 아니 우리는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그냥 명절에 얼굴 한 번만 비추면 돼요. 그럼 다 해결된다니까. 우리 집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지만 보여주면 된다니까. 그런데요 아주머니 초면에 너무 실례지만 자식 농사는 저희 부모님이 훨씬 더 훌륭하게 지으신 거 아닐까요? 저와 아드님의 능력을 따지고 보자면 제가 승자여도 너무 확연한 승자잖아요. 저희 부모님을 거론하신 건 주제 넘으셨던 거였습니다. 아드님과 제 능력의 차이를 저도 거론 안 하는데 저희 부모님을 거론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자식을 이 정도로밖에 못 키우셨습니까?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 될 것 같고 시댁에만 잘해야 할 것 같고 뭐든 내어줘야 할 것 같아서 관두겠습니다. 제가 남의 집 사람들 좋으라고 이만큼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거든요. 이게 제 확신입니다. 아드님하고는 오늘부로 종료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는 저는 전화를 남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남자의 얼굴 표정은 딱 그랬고 저는 이제 볼 일 없으니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로 너와 나는 종료라고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구질구질하게 일이 저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처 몰랐다라는 것이 저는 더 놀랍더라고요. 남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의 어머니에게 문자가 오고 다시 전화가 왔지만 낯선 전화는 잘 안 받는 사람이라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차갑게 남자에게서 돌아섰죠. 이런 경험을 해서 드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게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자신의 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생각은 못하고 그저 아들보다 능력 좋은 여자 만났는데 그건 좋은 것이고 자신들보다 덜해 보이는 여자의 부모는 욕을 보이고 몇 년 전 일인데도 그날의 황당함이 다시 떠오르네요. 좀 주제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 산다 한들 그거 다 빚 아닌가요? 100% 자기들 것도 아니고 이자에 허덕이며 빚 좋은 개살구처럼 사느니 그냥 능력에 맞게끔 사는 게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요?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 웃기는 사람들하고 말을 섞었던 저는 어떻겠습니까? 완전 박장대소 현장이었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